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투자에 도움될 만한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 들어보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금요일 주식 썰전은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입니다. 탑다운 메가 트렌드 주도주에 대한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항상 주도주에 대해서 강의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네. 투자법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주도주를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네, 그 대세의 물결을 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바람이 불 때 순풍을 타고 가는 것과 역풍을 타고 가는 것은 순풍을 탈 때 훨씬 쉽게 그렇죠. 빠르게 투자할 가죠.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 굉장히 증권왕이라고 하는 제럴드 로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한 3조 정도 이렇게 버신 분인데요. 평생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도주 투자만 골랐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크게 성공을 거뒀는데 또 미국의 또 제시 리버모어라는 전설적인 매매 투자자가 있었는데 그 양반도 결국은 주도주 매매에 집중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가 기업 분석, 종목 분석을 아주 철저히 잘해서 또 정보를 잘 파악해내서 우리가 수익 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용이하게 쉽게 보려면은 이 대세의 물결을 잘 보고 거기에 올라타는 것이 보다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도주 투자를 하는데 좀 더 쉽게 하려면은 탑다운 방식의 주도 투자를 하면은 쉽습니다. 이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에 대한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요. 네, 그걸 우리가 거시적 경제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유망 성장 산업을 거기에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업종과 산업이 무엇일까? 그래서 업종과 산업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업종 중에서 가장 유망한 성장 기업을 찾아내서 투자를 하시면은 보다 우리가 종목을 좀 좁혀서 네,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가 쉽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 2차 전지라고 하는 주도주에 대해서 유망 종목 선정 과정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시적 경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시적인 경제 분석은 어떤 분석을 하는 것이냐? 이러면은 세상을 바꾸고 돈이 몰려오는 트렌드가 어디냐?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자, 세상이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죠. 오늘도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세상을 변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수 있는 큰 트렌드.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돈들이 전부 다 거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고 몰려오는 돈과 변화가 몰려오는 트렌드를 찾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돈이 몰려드는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잘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2차 전지에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는 것이죠. 이게 지구온난화 현상이 지금 굉장히 급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은요, 신혼여행지로 그 유명한 몰디브 같은 것도 다 잠겨버린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해운대 같은 경우 얼마나 그 바다가 좋습니까? 거기도 50년이나 100년 지나면은 바다에 잠겨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전에 돌아가실 테니까 해운대 같은데 이런 데 집을 사갖고 계셔도 되겠지만은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자기가 나중에 해운대에 있을 때 아파트가 잠겨버릴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북극해에 있는 빙하 같은 거 다 녹아버리고 나면은요, 굉장한 기후 격변도 일어나고 지금 1.5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후가 1.5도만 더 높아지면은 인간이 살 수 없는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요즘 와서는 네. 1.5도 올라가면 진짜로 뭐 사람이 살 수가 없을까?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요즘 이제 인공지능도 굉장히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사람이 정말 못 산다 그래요. 근데 지금 뭐 1.5도 안 올라갔는데도 벌써 100년 만에 최대 추위, 100년 만에 최고 더위, 또 100년 만에 최고 무슨 홍수, 가뭄 이런 것들이 마구 일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과도요. 옛날에는 저쪽에 이제 뭐 경북의 청송 이런 데가 제일 사과 단지로 좋았는데 이게 점점 올라오고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가 이제 굉장히 심해지면 인간이 살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선진국들이 전부 모여서 야 이거 지구를 살려보자 이렇게 해서 2015년에 파리 협정이 맺어집니다. 여기에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탄소 중립을 빨리 만들자 이런 이제 협정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 파리 협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앞으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이 어떤 세상이 변해질까 이랬을 때 자동차에 우선 매연을 없애야 되겠다. 네. 그러면은 전기차가 결국은 앞으로 대세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연기관차를 없애고 전기차로 바꾸자.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2015년 파리 협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2012년 파리 협정이 났다 그러면 그 변수가 나타났다면 그 파리 협정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분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선진국들이 보면 이제 그래서 선진국들은 실행 계획을 내놔요, 보통. 이제 국제 협약이 먼저 일어나지만 그다음에는 이제 실행 계획이 나오는데 바로 전기차 로드맵들이 속속 그 뒤로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전기차 혁명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니까 중국을 2차 전지의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겠다. 이래서 IRA 법안이라든가 또 유럽의 CRMA 법안이라든가 또 AMPC 같은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러면 2차 전지 산업은 어떻게 투자해야지 될지라고 하는 그런 범주라든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섹터가 될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광물 자원이라든가 뭐 양극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또 산업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토탈로 분석해서 이제 세상이 전기차 혁명이 오고 전기차가 이런 속도로 이런 계획과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전기차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가장 가파르게 성장을 하겠다. 이런 등등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거시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거시적 분석을 통해서 자, 전기차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네. 그다음에 이 산업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전기차라고 하는 이 산업이 세상을 바꾸는 산업이 될 터인데 그러면 이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면 첫 번째가 침투율 분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이제 탄생을 했을 때
이 스마트폰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뒤바꾸었죠. 그래서 돈도 스마트폰 사업에 엄청나게 몰려들었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는 산업이 스마트폰 산업이다. 그랬을 때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침투율을 분석해야 된다. 그러면 스마트폰 산업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 10% 정도 보유했을 때, 한 30% 보유했을 때, 50% 보유했을 때, 그다음에 한 80% 보유했을 때, 이때마다 그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전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보통은 한 30% 될 때까지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2000년도 인터넷이 탄생했을 때도 그러했고요. 그다음에 또 2008년도에 스마트폰이 탄생했을 때도 그러했고, 큰 세상을 바꾸는 이런 산업이 탄생하게 되면은 이 침투율이 무지하게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2차 전지 산업을 보면은 지금 현재 세계 시장의 침투율이 약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30%까지가 고성장 구간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많이 한다. 실적도 무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가 새로운 성장 산업이 나타났다. 이러면은 이 산업의 침투율이 지금 몇 %지? 요거 늘 쳐다보면서 네. 침투율이 50%가 넘어갔다. 그러면은 투자해도 돈 벌기가 어려워요. 침투율이 50%가 넘어가면은 그다음에 네. 어떻게 되냐면은 주가가 막 폭락을 해서 엄청 빠졌을 때는 한번 사보고 좀 많이 올라가면 또 팔아야 됩니다, 금방. 그래서 오래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장 침투율이 한 10%에서 30% 구간. 요때는 뭐 10% 아니라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1%에서 30% 구간. 이런 때는 그냥 좋은 주식을 사놓으면 그 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에 있는 또 실적이 계속 수반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쪽에 1등 종목을 사놓고 있으면은 중간에 서로 아주 비싸게 사도요. 물려 있어도 또 좀 많이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고점을 돌파해서 또 시세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시세가 나는 그러한 종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침투율이 말이죠. 네. 두 번째는 초격차 기술력이 있는 쪽을 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력이, 어떤 산업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해도 그 산업 내에서 기술력이 아주 높아서 진입장벽이 높은 그러한 섹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섹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휴대폰을 생각해보자. 이러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거기 소프트웨어 기술도 있고요. 카메라를 넣는 것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남들이 따라올 수 있는 독보적인 독과점 기업이 만드는 그런 스마트폰의 부품이라든가 소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가가 수익을 많이 내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좀 뭐 허접하면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부품 이런 것들은 금방 경쟁자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격차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 업체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나 삼성 SDI 같은 거죠. 이런 쪽도 굉장히 높은 기술력의 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보면은 지금 배터리 셀 완성품 업체가 한 5개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3개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뭐 CATL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 있고, 그 정도가 있죠. 그래서 이 배터리 셀 쪽은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기술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쪽이 굉장히 기술력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초격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이익을 많이 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사야지 돈을 조금 많이 버는데 나머지 이제 다른 부품주나 뭐 일반 이런 주식을 사면은 수익이 많이 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초기에 이런 시세가 막 났을 때는 이와 같이 가장 기술력이 높은 것이 어딜까? 이런 것들을 늘 찾아봐야 된다. 이거는 지금 꼭 2차 전지 아니라도 다음에 또 올 새로운 섹터가 발생하면은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격차 기술력이 있는 쪽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경쟁자가 진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잘 따져야 돼요. 지금 2차 전지를 갖고 이제 분석해 본다면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전 세계에서 중국, 유럽, 일본 3개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중국, 일본, 유럽이 있는데 이 진입 장벽이 어디가 제일 세냐? 이렇게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이 경쟁자의 진입 장벽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이 굉장히 센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따라오려고 지금 굉장히 투자비를 엄청 넣어서 막 따라오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중국보다는 한국이 기술력이 월등히 더 높기는 하지만 이 중국은 또 무시 못할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육성과 지원, 보조금, 정책 이런 것들을 막 쓰거든요. 그래 경쟁 실력이 굉장히 빠르고요. 중국은 덤핑을 잘 칩니다. 중국 정부에서 막 밀어주니까 엄청나게 가격 덤핑 정책을 쳐버리면은 물량 공세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웬만큼의 제조업들은 거기에 밀려서 가격 인하 정책에 밀려서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그 산업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은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을 늘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만일에 싸게 물건을 쉽게 만들면서 대량으로 만들면서 가격 인하 정책을 쓰면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섹터다. 그러면 한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다. 네. 심지어는 뭐 침투율이 10%를 하더라도요, 경쟁이 치열해져서 어렵다. 즉 중국이라는 막강한 경쟁자가 우리의 경쟁인가 아닌가 이걸 늘 따져야 돼요, 한국은. 네. 그래서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태양광도 말이죠.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기술을 많이 개발시켰는데요. 네. 중국에서 뭐 태양광, 패널이니 모듈이니 뭐 폴리실리콘이니 엄청 덤핑을 쳐버리니까 한국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늘 중국이라고 하는 이런 경쟁자 진입 장벽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건데 마침 지금 IRA 법안, CRMA 법안 이런 것들이 생겨서 중국을 2차 전지 공급망에서 배제를 시켜버렸다. 이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이 성장 산업 분야에서 또 섹터별로 또 다르기도 하고 이런데요. 어쨌든 연간 성장률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30% 이상은 나와야 돼요. 100% 이상 나오면 최고죠. 그런데 50% 이상만 나와도 되고 한 30% 정도 이상만 나와주면 우리가 아주 고성장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꾸준히 연간 30% 이상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섹터. 그렇다면은 이것은 아주 고성장 섹터고요. 주가도 크게 오를 수 있다. 뭐 연간 성장률이 10%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그건 좀 곤란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빠져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최근 한 3년, 5년 정도 성장률 한번 보세요. 그럼 성장률이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미미해요. 성장이 굉장히 가파른 것 같지만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보면은 성장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좀 과대평가가 된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거품이 많이 끼어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을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는. 네. 기업 분석을 해서 세상을 바꾸는 선도 기업이 뭐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선도 기업이 결국은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르고 좋아지는 기업인데 우리가 주식은 살 때 웬만하면 1등 기업을 사야 됩니다. 1등주. 1등과 2등은 하늘과 땅 차이다는 거죠. 우리가 피겨 스케이팅 이런 거 봤을 때 네. 뭐 김연아하고 아사다모가 경쟁을 한다. 이러면은 2등은 기억을 별로 안 해요. 아사다모는 이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김연아는 다 기억하죠. 김연아는 워낙 유명하니까. 네. 예를 들면은 뭐 골프다 이러면 타이거 우즈는 다 기억하죠. 그러나 한 3등, 4등, 5등 했던 사람들은 잘 기억을 못 해요. 마찬가지로 1등은 너무나 중요하다. 챔피언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가격이 그 업종 섹터에서 1등 기업을 사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이 주도주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꼴찌 주식을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되게 싸니까. 그래서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배터리 세일 쪽에서 2차 전지를 국한해서 한번 분류를 해본다면요. 네. 배터리 세일 쪽에서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이죠. 독보적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적어도 5년,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내로는 삼성전자를 LG에너지솔루션이 추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가 LG에너지솔루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LG에너지솔루션은 약 한 130조 정도, 뭐 삼성전자는 한 350조, 한 360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약 2배 이상 차이가 좀 나는데요. 한 5년에서 10년 내로 결국은 둘이 교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 규모가 2차 전지가 훨씬 크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양극재 쪽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2차 전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섹터인데요. 여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랬을 때 크게 보면 두 개 기업이 거의 1등을 막 다투입니다. 하나는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기업. 이게 사실상 현재 작년 올해 들어와서 양극재의 매출 1위고 그다음에 또 캐파 생산 캐파도 1위죠. 그다음에 이제 2등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그룹에서 또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보니까 세계적인 이러한 배터리 회사들도 포스코 퓨처엠에 물량을 많이 주고 싶어 한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광물 자원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광물을 계약을 잘해서 원활하게 광물을 수배를 잘할 수 있는 쪽, 자원, 소재 이런 쪽을 잘 조달할 수 있는 쪽을 보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있고 이번에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갖다가 3천억 주고 샀는 것이 막 수백조의 가치가 있는 걸로 판명이 되고 있죠. 또 에코프로도 뭐 여러 가지 전 세계의 광석 회사들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광물 자원 수급을 원활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이제 제일 큰 기업이죠. 그다음에 특수 소재 쪽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 소재 쪽은 양극박, 그래서 양극재를 감싸는 알루미늄 호일 이런 쪽도 굉장히 이제 시장이 앞으로 커질 수 있는데 거기는 삼알루미늄이 톱이고요. 그 다음에 도금 강판, 이래서 이런 쪽은 TCC 스틸이 또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황산 니켈 쪽은 KG 케미칼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음극재 바인더 접합 소재는 예경 케미칼이 또 잘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특수 소재 쪽도 그 분야에서 1등 기업을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것인데,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너무 올랐다 그러면 한 템포를 늦추고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을 때 다시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장비 쪽도 각 이제 장비의 각 섹터별로 1등 기업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믹싱 장비 쪽은 윤성 FNC라는 게 제일 크고 매출이 급속히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솔루션 쪽은 탑 머티리얼즈가 제일 좀 기술력이 있고 세계 시장에 진출을 막 잘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노칭 분야에서는 DNT라는 기업이 네. 제일 기술력이 탁월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조립 공정에서는 PNT라는 기업이 금융으로 굉장히 잘 기술력을 가지고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각 섹터가 있으면 그 섹터에서 1등하는 종목을 가능한 한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외에도요,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그 기업이 좋은 것은 별도로 우리가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기업 가치 평가를 하고 가치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현저히 쌀 때 사야만이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 가치를 산정해서 목표치를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3년 후의 미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평가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점수를 매겨서 투자 매력도 순서를 쭉 매겨 놓습니다. 그래서 매력도가 제일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죠. 그다음 두 번째는 가능하면 연간 성장률이 50% 이상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초격차 기술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실패가 별로 없죠. 그다음에 부도 가능성이 없는 수준의 재무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주가 싸다고 해서 너무
재무구조가 엉망인 기업 잘못하면 부도나 버리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탁월한 경영자의 역량과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기업이 영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도주 투자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시적 경제 분석으로 2차 전지 선정 과정, 귀후 변화로 시작된 부분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산업 분석을 할 때는 침투율, 기술력 경쟁 부분, 또 성장률을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분석에서 2차 전지 각 분야별 1등 기업 소개와 함께 마지막 기업 가치 평가 부분까지 들어봤습니다. 강의 도와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도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요. 네. 지금 2차 전지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제가 한 2주 전에 네. 주도주의 조정 폭과 그다음에 조정 기간에 대해서 한번 특집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죠. 네. 그렇듯이 이번에 조정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어느 정도 올까, 그다음에 어느 정도 폭으로 올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산주라든가 원전주 이런 것도 주가가 좀 간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의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조정 정도와 기간, 그리고 방산과 원전 등 새로운 업종 테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의 이름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매수가 15,25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전고대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이번 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오늘 약세로 14,840원, 18일을 크게 오르고 조정 구간입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것은 참 네. 좋은 회사긴 합니다. 이익도 뭐 한 영업이익 435억에 순이익도 한 353억 이렇게 냈는데 뭐 섹터도 괜찮죠. 반도체, 태양광, 소재 쪽 이런 쪽이라서 괜찮은데 문제는 보면 최근 한 일주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양쪽에서 다 팔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한 9,7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익이 한 353억이니까 퍼가 한 30배 정도 되거든요. 결코 싸지 않다. 지금 가격은. 한 4배 정도 올랐는데요. 지금 가격에서는 이 기업이 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팔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이 앞에서 최대 거래가 일어나고 음봉을 2개를 쌍으로 박아버리죠. 이러면은 통상적으로 올라가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싸지도 않기 때문에 매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수익을 별로 생각하지 마시고 매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최근 일주일 내 양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가도 좀 높으시고 오르기 어렵다 봐주시면서 정리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P&K 피부 임상연구센터입니다. 매수가 3,470원, 비중 15%로 오늘 약세지만 소폭의 약수익권인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기업은요. 네. 보면은 뭐 이익도 적당히 내고 회사는 화장품, 미용기기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면서 부평에 피부 임상 센터를 갖다가 설립을 해서 아마 피부과 쪽에서 이렇게 사업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원 관련 기업인 것 같습니다.
피부 임상 이러니까.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시총은 지금 1,043억 정도 이렇게 하고 매년 한 5, 6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보면은 매출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익은 3년 연속 꾸준히 5, 60억 정도로 그냥 늘지를 않고 있어요. 이렇게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성장성은 별로 없다 이런 뜻을 나타낸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가도 별로 신통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다만 지금 주가 수준이 보면 좀 많이 낮은 가격대에 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수익을 내고는 팔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높은 이익을 기대하지 마시고 앞에 한 4,000원 정도, 4,000원도 이 정도입니다. 살짝 이제 올라보면 이제 여기부터 저항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높은 이익보다는 4,000원 라인에서 저항도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 쪽으로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상상인 인더스트리 매수가 1,710원이고요. 비중 30%입니다. 감자로 이제 오늘부터 거래 재개가 되었고요. 오늘은 상한가 터치 후에 7% 윗꼬리 달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오늘 뭐처럼 한번 상한가로 확 올라갔다가요. 네. 그다음에 확 좀 밀렸는데 회사 내용을 보면 참 투자하기가 어렵죠. 회사 내용을 보면은 지금 146억 영업 적자에 순이익도 139억 적자고 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재무 구조도 영 안 좋아요. 부채가 한 432억이나 되고 자본 총계가 110억밖에 없고 선박용 크레인을 만드는 회사인데 시총도 279로 굉장히 적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그 부실 기업은 웬만하면 투자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반등 나오면은 바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등이 나오면 정리해보는 쪽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올 시 정리해보는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금요일 날 전략 주신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2월 20일에 매수했던 엠플러스입니다. 2차 전지 파우치형 배터리 종목으로 실적이 늦게 반영되고 지난주 AS 때 보유 의견으로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측 주셨고요. 이번 주 월, 수 급등이 나오고 특히 수요일 날 15% 급등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엠플러스 계속해서 장기 보유 관점으로 가져갈까요? 네, 이번에 200억대 그 장비 수주 계약이 드디어 나왔죠. 네. 제가 이제 이게 봄이 지나고 나면은 장비 수주가 나타날 거다. 네. 특히 하반기가 꽤 장비가 수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가가 좀 튀기 시작했는데요. 자, 요 주식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2차 전지 주식들이 많이 빠졌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은 장중에 플러스가 계속 나오면서 종가도 보합 정도 이렇게 약보합 정도로 이렇게 섰는데요. 네. 아마 시세가 더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비 발주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작년 4분기 흑자 전환도 했고요. 앞으로 장비 발주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가져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충분히 더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 전번에 원래 목표 가격은 15,000원이었어요. 네. 15,000원이기 때문에 3일 전에 목표 가격을 돌파했죠. 네. 그래서 목표 가격에 뭐 파실 분들은 파셔도 됐고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가고 계시면 그보다는 더 높은 가격대는 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목표가는 수요일 날 돌파를 했습니다. M 플러스 흑자 전환과 함께 장비 발주 이어지면서 시세 더 나올 것으로 보유로 들고 계신 분들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7일에 매수했던 DI 동일 양극재 알루미늄바 관련 종목이죠. 장기 보유 관점으로 역시나 이 종목 주셨고 실적 증가 나타날 것으로 의견 주셨는데 어제 오늘은 또 같이 2차 전지 조정 받으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2차 전지 쪽에서 실적도 상당히 견조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성도 좋다, 섹터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위인 그 삼알루미늄이 1위인데요. 그거는 우리 VIP 정방 회원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이번에 2등하는 요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이것도 시세가 꽤 낮죠. 꽤 많이 났는데 이것은 25,000원대 목표치를 했기 때문에 목표치는 이미 훨씬 돌파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뭐 조정도 최근에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보유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3, 4년 동안 계속 실적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원래 이 양극재 알루미늄 박이 아니라도 실적이 참 좋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주식이다. 그래서 뭐 쉽게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조정받는 모양대를 봐갖고는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또 한 차례 시세는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DI 동일 조정 후 상승 예상해 주시면서 목표 수익률 역시 이미 돌파했지만 실적이 계속 좋아질 회사로 장기 관점으로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0일에 매수했던 EG입니다. 지난주 AS 때 이제 반등할 때 정리해보는 의견 주셨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날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지는 전번에 말씀드릴 때요. 네. 요거 하면 또 사고 싶다 이런 얘기 한마디 했죠. 네. 그래서 이지 요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야 될 아주 묘한 주식이에요. 요거는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100% 이상 수익이 났죠. 네. 급등이 났는 주식인데 요 주식은 앞으로 어쩌면은 대박을 낼 가능성이 꽤 있어요. 잘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전번에 목표 가격 15,000원 이미 뭐 훨씬 돌파돼 갖고 22,000원 돌파가 된 종목인데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쩌면 대박이 된다. 어쩌면이라는 뜻은 어쩌면 대박이 안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참 어려운데요. 대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요. 이 회사가 고순도 산화철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 1위를 지속하는 회사예요. 고순도 산화철은 그렇게 뭐 매출이 어마어마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세계 시장 1위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량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세계 시장 1위지만. 그런데 요 기업이 만일에 지금 LFP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LFP 배터리. 네, LFP 배터리. 요게 이제 NCM 배터리가 지금 3원기 배터리가 기술이 좋고 이러는데 이게 좀 가격이 좀 싸면서 가격이 아주 싸면서 화재 안정성이 더 높은 쪽이 LFP입니다. 그런데 요 LFP에서 요게 앞으로 LFP가 대세가 좀 된다면 물론 이제 NCM이라고 하는 이쪽 3원계도 대세의 자리는 놓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워낙 또 효율이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좋아지면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싸고 화재 안정성이 높다 보니까 LFP도 쌍벽을 이루면서 앞으로 대세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EG에는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LFP가 만일에 이제 가격이 아무리 좀 싸다고 하지만 무게가 좀 무겁고 특히 LFP의 최대 단점은요. 겨울철이 되면은 갑자기 갈 수 있는 거리가 반으로 뚝 줄어버려요. 만약에 한 500km 달릴 수 있었다. 그런데 겨울철에 LFP 배터리를 딱 넣으면은 겨울철에는 뭐 500km 가던 게 250km 못 간다. 이래 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LFP가 과연 잘 될까 의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점을 좀 해결을 한다면 LFP도
NCM과 쌍벽을 이룰 수가 있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LFP가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만 되면은 이지는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LFP에 고순도 산화철이 들어가야 돼. 수량은 작지만 이게 워낙 대세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수량이 되죠. 네. 그러면은 이 회사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과연 LFP가 NCM만큼의 상벽을 이룰 만한 대세가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리송한 거죠. 네. 그래서 추이를 잘 살펴봐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FP 배터리의 성장 확대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매수했던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주가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아주 지금 뭐 조정은 멋지게 잡고 있죠. 옆으로 쭉 세우면서 멋진 조정인데요. 요거는 시스템 반도체를 지금 삼성에서 네. 300조를 투입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엄청 키우겠다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세가 한번 더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국내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가져가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죠. 뭐. 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4월 3일에 매수했던 LNF입니다. 현대차 신규 소재 모멘텀 설명드렸고 다만 어제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3%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LNF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LF는 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 네. 장기로 가져가면 시세는 나는 주식인데요. 네. 뭐 최근에 한 2, 3일간 요래 조금 떨어진 것은 뭐 악재가 약간 있었죠. 악재라고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5천억 정도의 교환 사채를 발행을 해서 발행을 한다, 자금 조달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좀 출렁거렸고요. 뭐 이게 희석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차세대 LFP 배터리 출시 요 문제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LNF는 뭐 어쨌든 수급 문제가 약간 발생해서 요래됐지만은요. 네. 뭐 실적도 좋아지고 또 테슬라하고도 3조 8천억 계약도 체결했고 이렇기 때문에 추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양극재 기술은 대단한 기업이기 때문에요. 뭐 원래 지금 배터리의 전반적 조정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 전략을 유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4월 10일에 매수했던 엔캠입니다. 2차 전지 전해 관련 종목인데요.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있었죠. 짚어드렸는데 어제 조정 받았고 오늘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캠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최대 주주 뭐 그것 때문에 약간 악재로 시장이 받아들여갖고 네. 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IRA 법안의 수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전해액 분야에서는 지금 국내 1위고 세계 3위였는데 중국이 1등, 2등, 3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IRA 때문에 배제가 된다고 하면은 세계 1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67%의 성장을 계속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주가도 저점 부분에 다시 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추세를 따라서 이제는 상승 기조로 접어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악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극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캠 일시적 악재일 뿐 이제 상승 기조를 봐주시면서 보유 홀딩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지난 방송 전략주였습니다. 4월 17일에 매수했던 하나기술인데요. 월, 화, 수 모두 강세를 보였고 수요일 25%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어제 오늘 차익 실현 나오고 있긴 한데 한 주 만에 수익률이 36% 넘게 달성이 됐습니다. 네, 짭짤했죠. 36% 이래서 네. 한 주 만에 30% 이상 먹으면 수익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오늘이 좀 빠진 것은 악재가 약간 나왔죠. 네. 약간 나와갖고 이것도 이제 이 자금 조달 문제 이런 문제가 조금 문제가 돼갖고 주가 빠졌고 그다음에 또 이제 테슬라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빠지는 바람에도 빠졌다. 그쵸.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급등을 했으니까 좀 빠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기업 자체의 성장성 여기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좋은 점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과 수주가 좋아집니다. 네. 이번에 돈도 자금 조달도 지금 많이 했기 때문에요. 한 5천억 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달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올라갔지만 보유로 의견 주신 거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고점에서 한 30% 오고 팔았으면 좋았는데 네. 못 팔았으면 갖고 있는 게 좋았죠. 뭐죠? 네, 오늘 AS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이번 주 전문가님의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힌트.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네. 상당히 실적이 너무 좋아요. 네, 이걸 종목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 와, 이렇게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졌냐? 네. 그런데 시총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실적 같은 것이 어느 정도로 좋으냐, 이랬을 때, 매출이 말이죠, 2조 정도에다가,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491억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순이익만 1,130억이에요. 1,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얼마냐 했을 때는 시가총액은 2,65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1,000억이 넘는데 시총이 2,600억. 엄청나게 싸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굉장히 싸다. 실적에 비해서 너무 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회사의 몇 가지 포인트는요. 네. 현대차가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의 탑3로 도약하겠다 이래갖고 24조를 전기차 쪽에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현대차의 또 납품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더불어서 굉장히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고강도 경량화. 이 전기차에 탑재되는 부품들은 아주 강도가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경량화가 돼 있어야 돼요. 무거우면은 전기차에는 독입니다. 그런데 고강도 경량화의 하스템 공법이라는 걸 통해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큰 의미에서 전기차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영업이익률도 한 7% 영업이익률이니까 자동차 부품주로서는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전기차에 적합한 자체 부품을 개발을 하고 이러는데 2020년도에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에 신규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네. 개척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실적도 보면은 한 1,100억 정도 이익 내는데 시총은 2,650억? 굉장히 싸다. 이러는데 올해 우려한 기업이다. 그런데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도 본격적으로 납품이 시작된다. 새로운 시장도 개척했다. 이 정도면 투자해 볼 만하죠. 그러네요. 네. 네,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실적 대비 시총 작은 종목으로 고강도 경량화 자동차 부품 개발 기업입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투자에 대한 수혜도 예상이 되고요. 중국의 새로운 시장 모멘텀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10분 후입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9시부터 예정돼 있죠.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이 좋은 말이죠. 네. 굉장히 저평가되었고 이익이 빵빵한 네. 이 회사에 대한 전략 정보 소개도 좀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의 조정폭과 조정 기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궁금하시고 또 불안하신 분도 많을 텐데 그 진단도 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산주하고 원전주의 주가 전망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조정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